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네. 그 최근에 유학을 갈 때 있어서 언제쯤 유학을 가는 것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그 일찌감치 중학교 때부터 뭐 준비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철이 든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아이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했을 때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저출산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의 생각이 또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인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진짜 뭐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직업 되게 많이 남아 도는데 다만 그게 그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남아 도는데 그곳 가서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싶지 않다. 지방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뭐 중소기업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등등의 그런 사유가 많거든요. 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일손이 많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뭐 3D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멋진 차 타고 시내에서 뭐 일 끝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좀 깨끗한 일을 하고 싶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기 자체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유학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일본어 실력들이 일취월장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급하게 막 시작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시키잖아요. 뭐 그림도 그리게 하고 음악도 하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초등학교 때 일본어를 가르친다 뭐 그거는 그다지 그렇게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르치면 괜찮은데 별로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어 가르친다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보통 자기 자의적으로 뭐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너무 좋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또 일본 거가 많고 그다음에 히트작도 거의 다 일본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체육 같은 그런 뭐 구기 종목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가르치듯이 일본어도 하나를 가르쳐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집중적으로 뭐 뭐 길게 가서 뭐 매일 가서 배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보통 일본어하고 이제 영어하고는 같은 이제 외국어죠. 외국어는 외국어인데 영어는 참 그 벽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른들 뭐 옛날에 영어 배웠지만은 영어로 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를 가르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본어는 길게 잡아서 3년이면은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은 땁니다. 그것도 최장으로 잡았을 때 그래요. 근데 3년을 가르쳤는데도 못 딴다. 그러면 관두게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최단시간으로 따는 학생 같은 경우는 1급을 1년 만에 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어요. 일본어는 또 말도 가능하고 어순도 같고 이렇게 순서 어순이 같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갖다가 일찌감치 가르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어를 배워서 급수를 따고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요. 그렇죠. 내가 언어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일본으로 여행 갔을 때 내가 말이 통해.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언어를 교환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자신감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해냈다라는 자신감 하나가 영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자체를 뭐 혐오하거나 그 다음에 일본어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제외하고 그렇지 않고 일본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권유를 해서 일본어를 시작을 해서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지면은 애가 그 다음 목표로 나는 다른 언어를 또 이것도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서서히 일본어를 배워서 뭐 중학교 때 1급 따면요. 고등학교 때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서 유학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유학 준비하는 학원들 자체들이 주 5일 뭐 길게는 주 7일. 네. 저희 그 학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늦게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를 갖다가 뭐 1년 만에 뭐 마스터 시킨다.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고득점을 낼 수 있는 뭐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학교 때 일본어 서서히 시작을 하셔서 그때부터 가르쳐 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뭐 유학학원에 가서 보면은 막 일주일에 5일, 일주일에 7일 이렇게 다니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은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유학 준비를 한다고 따졌을 때는 본인이 필요한 과목만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되고 조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유학 준비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빨리 조금 빨리 이제 일본어라는 외국어를 자기가 좀 익혀놓으면 뭐 가볍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일본에 뭐 제주도 가는 만큼 차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나라에 가서 경험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본인이 가서 언어를 통할 수 있다라는 그 희열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일본어 공부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워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유학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뭐 일본어만 잘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을 받았습니다만 뭐 애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일본어 능력 시험 2급만 가지면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일본어만 잘하면 일본으로 대학 갈 수 있다. 그거 다 오보입니다. 오보.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 여러분들 JLPT 2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면 얼마나 바닥 대학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JLPT 1급 가져도요,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그리고 JLPT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유학은. 이재유라는 시험을 보고 가는 거라서, 이재유 시험에서 일본어만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면 그 학교 대학 수준 뻔합니다. 뭐 거의 쓰러져 가겠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어 점수만 가지고 뭐 대학을 간다 이렇게 홍보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그걸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 들어서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어 종합과목, 문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 종합과목, 그 다음에 이제 수학 1도 필요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 점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더 높은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그러지 합격을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권리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일본어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한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사기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일본은 뭐 바보들만 삽니까? 뭐 말만 하면 우리 대학에 와서 배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돈만 내주면 돼. 이런 학비만 내주면 돼. 우리 학교 쓰러지지 않게 학비만 내주면 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거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학생이 도전 의식이 있는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본어 외에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만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뭘 성공하겠습니까? 애니메이션만 좋아하면은 결코 그건 아니고요. 대학생이 된다라는 거는 지성인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일본어 플러스 그 다음에 종합 과목 그 다음에 뭐 수학도 필요할 수 있고 영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식 체계가 갖춰졌을 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영어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꼭 일본에 있는 대학에 뭐 크게 영향을 뭐 아주 높은 대학은 필수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 없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학 하나를 한번 가르쳐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어만 배워도 일본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영어는 해도 잘 안 느는 게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딸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하니까 하더라고요. 미국도 몇 번 갔다 오고 하니까 영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 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 시대 때는 학교에 외국인 영어 선생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 세상이라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은 가정들도 있다고 보고 네. 또 그걸 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렴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일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자기가 뭐라 그럴까, 언어가 통하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자기가 어디 가보고 싶은 곳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일찌감치 일본어를 배워서 하나 정도는 제2외국어 하나 정도는 좀 마스터해 놓는 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용기를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1등부터 우리가 등수 매기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못하는 애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네. 막 여러 학원에서 뭐 우리 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고득점 그 안에서도 밑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 법이에요. 무조건 이 세상은 그게 존재하는데 아이에게 특색 있는 뭔가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 똑같이 그냥 편차 없이 그냥 다 똑같은 능력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 보통 다 똑같은 과목 배우러 학원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차이는 나고 근데 우리 아이에게만은 뭔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거,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림 자랑하기 힘들죠. 그죠? 음악 자랑하기도 힘들어요. 노래방 가서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힘들어요. 악기 배워서 힘들어요. 그걸로 전공을 가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학은 평생 갑니다. 배워두면 평생 가기 때문에 진짜 어학 광고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언어 하나. 그 장기 플랜으로 제가 봐서는 장기 플랜으로 좀 일찍 일본어를 시작해서 이 아이가 물론 뭐 좀 잘 못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또 턱출나서 우연히 일본어가 접했는데 일본어에 대한 실력이
갑자기 일취월장하면서 얘가 엄청 뭐 진짜 고급 언어까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뭐 특별 전형으로 해서 뭐 외고를 간다든지 그리고 또 외고 가서 또 대학도 뭐 특별 전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 일본 대학에 또 유학을 가면서 좀 미리 해놨으니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아빠가 놀아주질 않았대요. 놀아주질 않으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처음엔 자막을 좀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막 없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귀가 트여서 지금 일본어를 지금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큰 그림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아이들은 쏙쏙 받아들이는 나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은 조금 한문이 쫓아가기 조금 버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좀 시간이 날 때 고등학교 가면은 뭐 한국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인이 한국대학이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했을 때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일본어는 약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로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 영어나 수학을 집어넣어서 더 좋은 명문대를 갖기 위한 기본 발판을 다져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2020년 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때 시간 남을 때 아이에게 똑같은 거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 특출난 거를 한번 가르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서부터 갑자기 지식인이 생각이 났어요. 네이버에.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이제 그 이재유 수학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쭉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지식인이니까 아무래도 자기 궁금한 걸 올리면 답변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저도 이제 답변을 한 서너 개 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학생이나 뭐 이런 대체로 이제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에 막 이렇게 올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보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야, 이 정보를 그러니까 보통 다들 학원에 등록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것만 노력을 하지 실질적인 정보, 일본 유학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뭐 우리 학원 광고하지는 않거든요. 언제 배우면 좋겠다. 일본 유학은 이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 학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뭐 이렇게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저희 채널을 한번 들어가보고 정보를 좀 얻으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좀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이거를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저는 없고 뭐 제 일산에 삽니다마는 저기 서울에서도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가시고 그러세요. 그분들 오신다고 저희 학원에 다니겠습니까? 근데 아이 한 명의 인생이 걸린 이야기인데 뭐 저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오시라고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유학 정보를 받아가시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보는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유학을 언제 가면 적기인지에 대한 얘기를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좀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좀 듣고 혼자만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